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차의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전기차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시 고려사항은 주행거리와 충전소 설치가 각각 29%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격이 22%, 보조금이 19%인데요. 사실상 가격과 보조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전기차의 최종 구매 가격이 자동차 기본 가격에서 보조금을 뺀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22%와 19%를 더하면 총 42%가 전기차 구매 시 가장 고려한 요소라는 것이고, 전기차의 가격이 구매를 결정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이고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내놓은 아이오닉5와 EV6의 시작 가격은 5천만원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가격 책정이 나오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모델 간 공유하는 부품이 없어서 가격을 최소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내연기관 차들은 이미 많은 모델들이 부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eGMP는 아이오닉5와 EV6에 처음 적용된 유일한 모델이기 때문에 부품 공유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머플러나 엔진 등 내연기관 관련 부품들은 기존에 갖춰진 설계 도면에서 조금씩 수정해서 개선한 제품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했지만, 모터와 배터리와 같이 전기차에 특화된 부품들은 완전히 신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R&D와 생산 설비에 투자되는 비용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 비용은 결국 차량의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연간 판매량의 불확실성입니다.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 연간 생산량에 따라 차량 가격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생산된 이후 판매량이 뒷받침되어주지 않으면 재고가 생기게 되고, 이것은 또한 비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의 입장에서 무턱대고 생산량을 높게 잡아서 최종 완성차 판매 금액을 책정하거나 협력사에게 가격을 낮추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의 가격을 보면 진정한 전기자동차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기획된 모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약 3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30%에서 최대 70%까지 부품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가격이 높은 이유는 줄어든 부품 대비 새롭게 필요한 부품들의 단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에너지원의 저장소가 몇십만원의 연료탱크에서 몇천만원의 배터리로 바뀐 것이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연기관 자동차만을 위한 15,000여 개의 부품을 완전히 삭제했을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 차량 가격이 5천만원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아마도 많은 소비자들을 이해시키기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그나마 이렇게 팔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덕분입니다. 보조금이 없으면 코나 전기차 가격으로 캘리그래피 트림의 팰리세이드를 구매할 수 있는데, 과연 누가 코나 전기차를 살까요? 자동차 제조사가 언제까지나 정부의 보조금만 믿고 전기차를 판매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결국 기업이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원가 저감을 통해서 전기차 가격을 크게 낮추기 위해서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필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현대기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바로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혁신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배터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글로벌 전기차 생산이 더 확대되면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배터리 외에 다른 부분에서 원가 저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5의 기본 사양만 보면 이 차량은 가격을 크게 낮추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먼저 컬럼 타입보다 비싼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내 공간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컬럼 타입은 모터가 핸들바로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렉의 모터를 적용하는 것보다 공간을 더 뽑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고객의 필요성은 고려하지 않고 실외 V2L 커넥터를 기본 적용했습니다.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꼭 V2L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기본 적용한다는 것도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시트의 가죽이나 헤드라이닝 등 내장재도 일반 PET보다 2배 비싼 바이오 PET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친환경성이라는 이미지 맞추기 위해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 전기차만 보더라도 앨런 머스크가 미래의 테슬라 전 차종을 비건 소재, 즉 인조 가죽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매력을 느낀 요소가 친환경 소재 사용 여부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차를 구매하게끔 하는 요소가 친환경 소재 사용 여부보다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LED 헤드램프와 12.3인치 LCD 클러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LED 헤드램프 사용으로 얼마나 많은 배터리가 절약될지를 보기보다 어떤 램프를 사용해야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스마트 파워 텔게이트나 운전석 전동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기본 사양으로 넣으면 결국 가격의 부담은 소비자가 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파워 사양이 적용되면
각종 모터와 전자장비가 추가되면서 무게와 작동 전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비에도 좋지 않습니다. 아이오닉5와 EV6는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만큼 배터리와 모터, 급속 충전 기술, 그리고 실내 공간과 시트를 통해 선보이는 편의성과 운전자 경험 등 새로운 것들을 많이 집약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 봅니다. 전용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내세웠는데 여러가지 전기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이지 않으면 이전의 내연기관차와의 차별화된 점을 표현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전기자동차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전기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경험도 중요하지만 전기차만이 가지는 근본적인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앞서 영상 초반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타던 사람들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 금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을 보면 테슬라가 금년도 전기차 보조금 싹쓸이 한 해 만에 하고 있고 보조금 없이도 2천만원 후반에 테슬라 모델 내놓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이러한 부분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원가 절감입니다. 현대차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정권이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그 정권으로 인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한순간에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 수요도 당연히 줄어들겠지요. 왜냐? 대중을 위한 전기차 모델은 구매 보조금이 없으면 메리트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애초에 가격이 저렴한 모델을 내놓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은 반도체 때문에 안 팔릴 뿐이지 사전 계약은 아이오닉5가 3.5만 대, EV6는 3만 대로 역대급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사전 계약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전 계약자들은 보조금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신청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 보조금을 한 푼도 지원 못 받는다면 여기서 계약 취소하실 분들은 한둘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이오닉5와 EV6의 가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는 이바이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